오늘 저희가 문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문법 쉬워요, 어려워요? 일단 좀 어렵다는 느낌 드시죠? 일단은 뭐 해야 될 것도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해도, 물론 이제 제가 반복되는 문법 문제들은 친숙한 문제들 풀려요. 근데 좀 낯선 문제들 봤을 때 적용이 안 돼요. 적용 안 되면 학생분들 어떻게 하냐면 해석으로 접근하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해석도 안 돼요. 근데 느낌으로 일단 찍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렇게 문법을 지금 꾸역꾸역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문법에서 일단은 필요 없는 개념들을 빼셔야 돼요. 빼시고 이제 그 틀을 하나를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이거는 시제 문제구나, 관계사 문제구나, 이렇게 접근 방법을 조금씩 달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론 정리가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어떻게 내가 이걸 향상시키냐인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따라서도 내 문법 실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아시겠죠? 아주대학교에 되게 유명한 심리학과 교수님이 계신데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초등학교 가서 창의력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1반, 2반, 4반, 4반을 돌면서 똑같은 실험을 하거든요. 근데 뭐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일반적인 걸 하는데 뭔가 이렇게 전달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상황을 조금 다르게 줘요. 다르게 주는데 이제 생각의 틀을 좀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독해할 때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니까 조금 쉽게 풀리잖아요. 그것처럼 문법을 공부할 때도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하면 이게 내 문법 실력이 확실하게 좋아져요. 그리고 배운 개념은 절대 뭐다? 안 잊어버립니다. 문제 보면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잠깐 좀 하고 갈게요.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서 평범한 1반, 2반, 3반, 4반이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1반에 왔어요. 아시겠죠? 자, 1반에 와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도형에서 각자 만들고 싶은 걸 이제 골라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마음속으로 한 5가지 정도 한번 선택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인 심리 뭐냐면 여기서 그냥 좀 편안한 걸 찾게 돼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뭐 네모, 세모, 동그라미 이런 거 찾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만들어 보라 그러면 남자들은 대체로 이제 뭐 자동차 만들고요, 뭐 기차 이런 거 만들고, 여자들은 집 만듭니다. 집. 이게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반에 가서는 조금 다르게 합니다. 똑같은 도형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원하는 도형 한번 골라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내가 집에 가지고 있지 않은 모양을 골라요. 네모 세모는 잘 안 고릅니다. 왜냐하면 좀 특이한 거 고르고 싶거든. 이미 내가 가진 건 안 골라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생긴 것들 막 고릅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제 그걸로 너네가 원하는 거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들이 표정이 좀 달라지죠. 진작 좀 말해주시지. 달라집니다. 세 번째 반에 가요. 세 번째 반에 가는데 이 세 번째 반은 어떻게 하냐면 도형을 아예 안 보여줘요. 그럼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야, 너네 혹시 만들고 싶은 거 있어? 너네 뭐 과학자라면 뭘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막 적어내요. 그러니까 굉장히 창의적인 것들이 막 쏟아지죠. 뭐 세계 평화를 지키는 로봇부터 해가지고 뭐 남북 통일시키는 프로그램 다 쏟아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애들한테 도형을 보여주죠. 자, 이제부터 여기서 골라서 그걸 만들어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4반에 갑니다. 4반은 그냥 3반이랑 거의 다를 게 없으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일단 도형을 가리고요, 물어봅니다. 자, 각자 만들고 싶은 게 뭡니까? 비싸게 나와요. 세계 평화 지키는 로봇 꼭 나옵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도형 보여주고 나서 이제 여기서 하나 골라보십시오. 몇 가지 도형을 고릅니다. 다 골랐잖아요. 질문 하나 더 던지는 거죠. 옆 사람이랑 바꾸세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하고 진짜 그 4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테스트를 진행한 뒤에 세계 올림피아드 대회에 나가는 친구들을 똑같이 모아놓고 똑같은 도형을 주고 창의력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평범한 4반 학생들이 창의력 점수가 2배가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어떻게 처해 있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틀이 좀 바뀝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이 문법을 좀 더 이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보세요. 제 문법은 이제 징검다리 문법인데 단계별로 이렇게 조금 이제 능력을 좀 키워주는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론 정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이론 정리 하시고요. 선택형 문제 던져드려요. 예를 들면 위치가 맞아요, 외열이 맞아요? 이걸 던져드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별로 부담이 없어요. 어차피 확률은 50%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짓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문장을 드리고 한 10개 문장을 드려요. 자, 틀린 거 고쳐보세요.
그럼 어떤 가정이 있어요? 모든 문장이 틀린 게 하나씩 있다는 가정이 있죠. 그래서 꾸역꾸역 이것도 고칩니다. 편하게 고치세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10문장 똑같이 줍니다. 주는데 틀린 게 있으면 고치세요. 그래요? 몇 개 틀렸는지는 얘기 안 합니다. 실제로 이거 뭐 스터디 진행하거나 이렇게 과제로 주면 난리 납니다. 실제로 이렇게 문제 던져주고 실제로 10개의 문장을 맞는 문장을 줘요. 그럼 자기들끼리 막 토론하고 열띤 토론 벌어지고 싸우고 난리 납니다. 그러면 진짜 새로운 문법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제 문법이 내게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내 걸로 만든 문법들은 절대 안 잊어버리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오늘 뭐냐면 최근의 기출 문제요. 문법. 그리고 기출 변형 문제를.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문법 문제 중에 이제 조금 이제 문법 그 관계사랑 관련된 파트 그런 부분들을 뽑아서 제가 약간 변형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어보시게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이렇게 오늘 거치게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관계사를 뽑은 이유는 뭐냐면 저는 전체 문법 틀에서 이제 12개 파트로 나누거든요. 그 중에서 관계사가 가장 복잡하고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관계사라 그랬을 때 관계 대명사가 있고요. 관계 부사가 있고 복합관계 대명사, 뭐 복합관계 부사, 복합관계 형용사까지 막 섞여 있습니다. 근데 얘는 너무 중요한 게 매번 문법 문제에 거의 90% 이상 하나씩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시면 그 무조건 맞춥니다. 믿으셔도 괜찮아요. 듣다가 혹시 마음에 안 드시면 뭐 이딴 강의가 다 있어 뛰쳐나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잘 오신 겁니다. 관계사 파트 다 정리할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 첫 번째 단계부터 일단 볼 건데 자유롭게 이제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교재 아마 34쪽인가 한번 펴보실래요? 이게 몇 쪽이에요? 자, 35쪽에 보시면 선택형 문제 있죠? 자, 그걸 제가 이제 한 3분에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그냥 마음껏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35쪽에 선택형 문제가 있습니다. 자,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푸시면서 내가 이거는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니야 싶은 거는 옆에다 체크하십시오. 찍지 마시고 모르겠으면 그냥 별표를 치든지 체크를 좀 해주세요.
자, 책 덮으시고요. 그 문법 전체 중에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 건 10%도 안 돼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구조를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원래는 제가 처음에 문제를 풀 때 그 파트 1이나 2까지 같이 풀게 하는데 제가 부산에서 해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푸는 게. 그래서 너무 좀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몇 번 뛰쳐나갔습니다. 풀다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안 되니까 일단 파트 1만 풀었는데 개념을 찾고 나시면 이거 지금 10문제 푸는데 한 5분 정도 드렸는데요. 이거 푸는데 한 1분 만에 다 풀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아시겠죠? 제가 설명할 때는 필기를 하지 마십시오. 책을 펴려는 의도도 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문법은 그냥 저절로 냈게 되는데 그냥 막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필기는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관계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죠? 관계 대명사가 있는데 나 혼자서 어떤 관계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영어에서는 뭐냐면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게 뭐죠? 접속사죠. 그러면 우리는 관계 대명사에서 관계라는 말에서 접속사라는 말을 끄집어낼 수 있겠네요.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뭐죠? 대명사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관계 대명사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설명하냐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 관계 대명사는 그 이름은 대명사인데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해요. 이때 이 명사는 관계 대명사 앞에 있기 때문에 뭐다 그냥 선행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름은 관계 대명사지만 형용사 역할을 하는구나.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지금 and라는 접속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앞에 반복되는 대명사를 잡았습니다. 그럼 and, he가 뭐다? 관계 대명사로 바뀔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앞에 지금 선행사가 사람이면서 주어기 때문에 주격으로 바뀌겠죠? 그럼 중학교 때 많이 보셨겠지만 일단은 후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잘 보세요. 접속사는 일반적으로 뭐다? 완전한 두 개의 문장을 이어주잖아요. 근데 이 접속사를 밀어내고 관계대명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갈 때 얘가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다? 완전한 문장에 반복되는 대명사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대명사는 문장 속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죠. 근데 대명사가 사라지면 완전한 문장이 어떻게 될까요?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이제 관계 부사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조금 응용하셔야 됩니다. 관계 부사는 뭐 플러스 뭡니까? 접속사 플러스 부사입니다. 그죠? 되셨나요? 그 다음 이 관계 부사도 관계 대명사랑 기능이 똑같습니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밉니다. 그리고 이 명사는 뭐다? 선행사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는 이름은 다르지만 역할은 같은 거죠. 둘 다 뭐다?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그러면 관계 대명사가 들어가니까 뒷문장에 대명사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관계 부사가 들어가면 뒤에 문장이 누가 사라질까요? 부사가 사라지겠죠. 부사는 문장의 구조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론 낼 수 있냐면 완전한 문장에 반복되는 부사가 없어졌으니까 뒤에 문장은 여전히 완전하게 남아있겠구나. 결론 되시나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한번 쪼개볼게요.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우리가 전치사구라고 했는데 이 전치사구는 두 가지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는 형용사고 하나는 부사였죠. 그러면 우리가 관계부사를 접속사 플러스 부사라고 했는데 이 부사를 쪼개서 편의상 그냥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한번 쪼개보는 겁니다. 되시나요? 그럼 이렇게 쪼갰을 때 지금 보시면 접속사랑 명사가 드러났잖아요. 얘 누구랑 닮았습니까? 관계대명사랑 닮았죠? 그래서 결론은 관계부사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냐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도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관계부사 뒤에 완전 불완전?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완전 불완전? 완전이죠. 뒤에 부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완전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면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얘랑 같은 거니까 당연히 뭐다? 완전하겠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막 외우는 겁니까? 이해하는 겁니다. 그죠?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관계대명사가 있고 관계부사가 있죠.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같은 점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역할이라는 거죠. 다른 점은 뭐다? 뒷문장이 완전할 수도 있고 불완전할 수도 있는데 관계 대명사 뒤에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뭐가 없기 때문에? 반복된 대명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해입니다. 이거 막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할 수밖에 없죠. 부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되십니까? 그 다음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도 있었죠. 그 중간 과정은 그냥 이해만 하시고 결론만 생각하시면 돼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꿨으니까 우리는 어떤 결론이냐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다음에도 어떤 문장이다? 완전한 문장이 올 수밖에 없겠구나. 되셨습니까?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냈습니다. 위치가 와야 돼요? where이 와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계대명사, 하나는 관계부사죠. 앞문장을 볼 필요 있어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보면 된다는 얘기죠.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문법을 이해하시고. 되시나요? 자, 보세요. 자, 결론적으로 이걸 일단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죠? 맞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것은 집인데 내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러면 지금 접속사랑 대명사가 뭘로 바뀐다고요? 관계대명사로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관계대명사 다음에 보니까 지금 뭐다? 전치사의 목적어가 지금 없잖아요. 그 불완전한 문장이죠. 됩니까? 그럼 이 위치는 무슨 격이에요? 목적격이죠. 이런 겁니다. 보세요. 중학교 때 우리가 영어 처음 배울 때 이런 거 배웠죠. I, my, me, you, your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러면 대명사가 모양이 바뀌니까 격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인데 이 대명사의 격이 뭔지에 따라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전치사의 목적어가 빨려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뭐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죠. 됩니까?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된다 들어보셨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 위치 자리에 that을 써도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물론 얘도 뭐다? 생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되셨나요? 그 다음에 근데 뒤에 이 전치사가 이렇게 남아있을 때 이 전치사를 뭐다?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니치라는 게 남아버리죠. 되셨나요? 조금 전에는 지금 전치사가 있었기 때문에 뒷문장이 불완전하잖아요. 근데 전치사가 앞으로 갔죠? 나는 살고 있습니다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죠. 나는 죽었습니다. 완전하죠. 나는 살고 있습니다. 완전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뒤에 전치사가 없어지니까 뭐다? 완전한 문장이 됐네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뭘 확인하냐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는 겁니다. 되시나요? 그 다음에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생략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전치사가 앞으로 옵니다. 내가 집에 혼자 놀고 있는데 뭐 집에 있던 나가 놀던 상관없잖아요. 근데 전치사라는 친구가 우리 집 놀러 왔어요. 혼자 밖에 나갔네. 싸가지 없는 거잖아.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하지만 뭐다? 전치사가 앞으로 왔을 때는 생략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이니치에서 이 위치가 뭐다? 생략되면 안 되는구나. 그거 한가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생략이 되지 않습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위치를 우리가 that으로 바꿨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that으로 바꿨을 수 있는데 이 관계대명사 that은 콤마나 전치사 다음에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는 이 위치를 우리가 that으로 바꿨을 수가 있었는데 근데 전치사가 앞에 와버리잖아요. 그럼 이 위치를 that으로 바꿔 쓴다 못 쓴다? 못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은 올 수 없구나. 요거 알아가셔야 돼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뭐랑 같다고요? 관계부사랑 같죠? 그러면 이 위니치를 뭐다? 관계부사로 바꿀 수가 있겠네요. 됩니까? 그래서 여튼간에 이 문장에서 만약에 인대시 되면 맞다 틀렸다? 틀렸다는 거고요. 그 다음 이 유니치를 뭐다? 관계부사로 고치면 where이 됩니다. 여전히 뭐다? 뒷문장이 완전하게 남아있네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방금 설명한 게 관계사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아셔도 문제 몇 개 푸십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38쪽 한번 펴보세요. 자, 38쪽 보시면은 그 위에 박스 있죠? 박스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일단은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입니다. 접속사 동그라미 치세요. 접속사. 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랬죠. 관계라는 말에서 뭐다?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겁니다. 자, 그럼 관계부사 보시고요. 관계부사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입니다. 접속사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 밑에 줄에 보시면은 부사를 제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안 해놨죠? 되시나요? 자, 밑에 줄에서 뭐냐면 접속사 플러스 명사를 동그라미 치시고요. 얘가 뭘로 바뀐다고요? 관계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결론은 관계 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바꿀 수 있겠구나 이 말입니다. 거기 잠깐 들어보실래요? 관계 부사는 선행사가 제약이 있습니다. 뭐 시간이라든지 뭐 장소라든지 이게 제약이 있잖아요. 근데 관계 대명사는 선행사에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편의상으로 봤을 때 관계 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엄밀히 말하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훨씬 더 범위가 커요. 왜냐면 얘는 선행사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근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범위가 클까요? 알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뭐냐면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랑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예. 자, 그 다음에 기능은 지금 똑같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기능 확인하십시오. 자, 명사 꾸며주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 불완전? 불완전. 관계부사 다음에 완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다음에 완전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밑에 문제 한번 보시죠. 자, 문장 보시면은 자, and he가 who로 바뀌었습니다. 아,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니까 완전한 문장에서 뭐다? 대명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 왔구나. 자, 그래서 where's the tie를 물결 표시하시고요. 밑에가 세모 한번 해볼게요. 자,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자, 불완전해졌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가면은 이 문장들이 쭉 나오잖아요. 칠판 잠깐 보실래요? 자, 똑같이 필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포인트가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될 수 있습니다. 대수로 바꿔 쓸 수 있고요. 근데 전치사가 앞으로 갔을 때는 생략 안 된다 그랬죠? 그래, 전치사가 앞으로 가면 뭐다? 관계대명사 대수 쓸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대수로 바꿔 쓸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전치사 다음에 대시 오면 엔간하면 다 틀립니다. 아시겠죠? 다 틀린데 딱 하나 예외가 있는데요. 인댓이라는 게 있어요. 인댓. 자, 인댓 주어 동사 되면은 뭐뭐라는 점에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뭐라는 점에서 그 전치사 다음에 그 대시 오면 왜 웬만하면 다 틀리냐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대절 쓸 수 없거든요.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관계대명사 대못 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전치사 다음에 대시 오면 뒤에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고 완전하면 뭐 명사절 이런 게 될 건데 그러면 뒤에 게 완전하든 불완전하든 엔간하면 다 틀리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딱 하나 예외가 뭐냐면 뭐뭐라는 점에서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아, 교수님 여기서 지금 인댓이 이렇게 쓰이진 않나요? 라고 궁금함이 들 수 있겠죠? 그럼 해석을 해보면 이래요. 이것은 내가 살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 집입니다.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색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돼요. 자, 항상 필기하시면서 정리가 돼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하시면 안 돼요. 정리하시면서 계속 음미를 한번 해보세요.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자, 다 적으셨으면 아래쪽에 문장이 쭉 나와 있죠. 그게 맞는지 틀렸는지 한번 보세요. 틀렸으면 한번 고쳐보시고요. 그래서 맞으면 동그라미 치고 틀리면 X 하신 다음에 한번 고쳐보십시오.
자, 같이 볼까요? 자, 일단 보시면 지금 위치가 왔잖아요. 뒷문장이 완전해야 돼요? 불완전해야 돼요? 불완전해야 되죠?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누가 없습니까? 전치사의 목적 없죠? 자, 얘는 맞는 문장이네요. 자, 두 번째는 where이 왔기 때문에 뒷문장이 완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in이 남았다는 얘기는 뭐다? 불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전치사는 뒤에 뭐다?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어야지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in이 남았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잖아요. 얘 틀린 문장이네요. 그래서 in을 없애주면 되겠죠? 자, 다음 in that. 자, 의미상 지금 맞지 않았죠? 됐습니까? 자,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되면 못 씁니다. 그다음 in이치 다음에 문장이 완전해야 되잖아요. 자, 완전한 문장이 맞네요. 동그라미. 자, 다음 위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긴 하지만 전치사 앞에 왔을 때는 생략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얘 틀렸네요.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위치가 왔는데 뒷문장이 뭐다? 지금 완전한 문장이 왔잖아요. 얘도 틀렸네요. 뭐 in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됐나요? 자, 다음에 마지막에 뭐다? 아, where이 왔기 때문에 뒷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왔네요. 됐습니까? 네. 자, 종류를 한번 볼까요? 뭐 중학교 때 많이 보셨죠? 뭐 격에 따라서 이렇게 쭉 나눕니다. 지금 who, whose, whom이 되고요. 자, which는 소유격일 때 whose나 of which를 쓰는데 요즘에 of which는 거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얘는 알리시로 괜찮아요? whose로 통일시키고 있어요. 이것도 언어기 때문에 변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책에 보면은 그 목적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whom을 쓰는데 who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 바뀌고 있는 언어입니다, 이게. 근데 바뀌어버리면 이게 문제로 못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대 영어에서 보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whom을 쓰는데 who를 쓰기도 하구나 이 정도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게 시험 문제에 다뤄지면 약간 논란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사물일 때는 뭐 대시고 소유격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what 같은 경우는 선행사를 포함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나머지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적인 역할인데 근데 what 같은 경우는 뭐다? 명사 역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시냐면 우리가 what이 얘가 이름이 좀 많거든요. 뭐 의문사도 되고 관계대명사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 그냥 무시하시고 우리 뭐만 보면 되냐면 두 가지만 보는 거예요. 어떤 what이 나왔던지 간에 뭐다? 뒷문장은 불완전하다. 됐나요? 요거 한 개 보시고요. 그다음 이 what이 이끄는 절은 뭐다? 문장 속에서 명사 역할한다. 두 가지 보십시오. 그래서 명사 역할한다는 얘기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 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자, 적으시면 돼요. 자, 그다음 볼까요? 고개 들어보실래요? 관계부사 종류가 몇 가지예요? 뭐 있어요? 관계부사? Where, when, why, how. 맞습니까? 몇 가지? 네 가지죠. 근데 우리가 그 뭐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관계부사 배울 때 네 가지라고 배우거든요. 근데 실제로 관계부사는 세 가지입니다. 관계부사 how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어떻게 보시냐면 시간 개념일 때 when을 쓰고요. 장소일 때 where, 그다음 이유일 때는 why를 쓰고요. 방법일 때 how를 쓰는데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따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부사나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나 이것만 보시고요. 어떤 전치사를 붙여야 될까 이거는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전치사가 붙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오면은 뒷문장이 완전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 외우시는 거 아닙니다. 아, 왜는 in이치나 아이리치로 바꿔? 이거 외우시는 거 아니라고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필기하십시오. 자, 7번 보실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문법을 봐야 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 이게 어떤 문제구나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러나 이 문제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관계대명사인지 관계부사인지를 물으면은 우리는 뭐다? 아, 앞을 봐야 돼, 뒤를 봐야 돼? 뒤를 보겠죠. 그래서 뒷문장이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가 완전하면 뭐다? 관계부사가 되는 겁니다.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보세요. 이런 문제가 쭉 있습니다. 이거를 막 해석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앞에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럼 뒤에 걸 보면 되거든요. 그것이 말해집니다. 이게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여기서 또 막히시거든요. 보세요. 한국어가 말해집니다.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영어가 말해집니다.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중국어가 말해집니다.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죠. 자, 쉽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동태 문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완전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그게 뭔지 모르지만 어떤 언어겠죠, 그죠? 그 언어가 뭐다? is spoke, 말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수동태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다? 아, 완전한 문장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정답이 where이에요, which예요? where이겠네요. 쓰시면 됩니다. 예. 자, 두 번째 보실래요? 자, 두 번째는 뭐다? 관계대명사 플러스 전치사랑 관계대명사랑 뭐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구별하는 건데 얘나 조금 전에 걔나 뭐다? 같은 문제입니다. 앞을 봐요, 뒤를 봐요? 뒤를 본다는 얘기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which가 있고 on이치가 있으면 그 뒷문장을 보시면 돼요. 주어 있어 없어요? 주어 있죠. 목적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적어 있죠. 주어 목적어가 있으면 완전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문장이 완전하네요. 정답 뭐라고요? 이해가 되죠? 됐습니까? 자, 파트 1 문제로 한번 가보실래요? 자, 35쪽입니까? 한번 펴보실래요? 자, 1번 보십시오. 1번. 7번 보실래요? 7번 보실래요? 제가 이거 강의 다 듣고 문제 푸시면 1분 만에 10문제 푼다 그랬죠? 실제로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보세요. 1번 보세요. 지금 which랑 where를 묶고 있잖아요. 뭘 봐야 돼요? 뒤를 봐야 되죠? there is는 뜻이 뭐예요? 뭐뭇이 있다죠.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There is a book. 두 권이 있으면 there are two books 되는 거죠. 그러면 there is나 there are 개념이 나왔으면은 뒤에는 항상 뭐다? 명사가 나와야 돼요. 되십니까? 그러면 there is가 왔는데 뒤에 보니까 뭐다? pretty good chance에서 지금 명사가 나왔잖아요. 완전하네요. 정답 뭐죠? where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 6번 보세요. 보고 적으세요. 자, which가 있고 from which가 있잖아요. 앞을 봐요? 뒤를 봐요? 뒤를 보겠죠?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하다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수동이기 때문에. 정답 뭐죠? 되셨나요? 네. 자, 그다음 7번 보실래요? 7번 보실래요? 자, 7번 지금 which가 있고 during which가 있습니다. 그죠? 맞죠? 뒷문장 보는 겁니다. 달이 자, seems to cover the sun. 태양을 덮는 것 같습니다. 주어 있죠? 그래 보세요. cover이 타동사인데 타동사가 to가 됐잖아요. 그럼 타동사는 to나 ing가 돼도 항상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불완전한 문장이 돼요.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완전하네요. 정답 뭐죠?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근데 문법이 어려운 이유는 잘못 공부해서 그래요. 죄송한데. 그래서 개념 틀을 좀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만 잘 아시면은 실제로 구조만 보시면은 한 문제당 몇 초 안 걸립니다. 실제로. 어떤 문제인지 말면. 근데 문제는 이게 가장 쉬운 영역인 선택형 문제라는 거죠. 선택형 문제. 그래서 뒤에 뭐 파트 2, 파트 3 가면서 조금 어려워지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우리가 예측이 되잖아요. 왜냐면 오늘 우리가 관계사 파트니까 다른 문법이 안 섞여 있잖아요. 근데 전체 문법을 섞어 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내 문법적인 지식이 딱 체계적으로 잡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한번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격. 잠깐 보실래요? 자, 관계대명사는 뭐 플러스 뭐라고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죠. 이 대명사의 격에 따라서 관계대명사의 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에서 뭐를 가져갔어요? 주어 데리고 왔죠. 그럼 대부분의 문장에서는 주어 다음에 누가 와요? 동사가 오잖아요. 그럼 우리 이런 예측할 수 있죠. 아,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가 오겠구나.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소유격을 한번 보세요. my라는 소유격 다음에 누가 올 수 있어요? my 다음에 my friend, my book 이런 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my라는 소유격 다음에 명사가 올 수 있습니다. my, he 이런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my a book 어떻습니까? my this book 이런 거 안 하죠? 순수하게 명사가 와야 됩니다. 플러스 명사도 안 되고 더 플러스 명사도 안 되고 뭐 this 플러스 명사, 대명사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명사가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일단 소유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뭔진 잘 모르겠지만 명사가 있어야 되는구나. 여기에 뭐 플러스 명사, 뭐 더 플러스 명사, 뭐 this 뭐 이런 명사가 오면 안 되겠구나. 이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다? 대명사가 와도 뭐다? 안 되겠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목적격은 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 이 목적어를 얘가 들고 가잖아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주어랑 동사가 오겠네요. 되셨나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주어랑 동사가 오는 거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동사는 애초에 목적어를 가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는 있었죠.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어를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동사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타동사겠네요. 그러면 이 동사는 타동사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건데 만약에 이게 자동사가 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근데 자동사 지도 동사인데 목적어를 가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데리고 옵니다. 누구? 전치사 데리고 오죠. 자, 그래서 결론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오는데 이 동사를 좀 더 쪼개면 뭐다? 타동사가 되든지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되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거 적으십시오. 자, 격까지만 하고 제가 쉬는 시간을 드릴게요. 자, 보실래요?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동사가 온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게 있어요.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 삽입 구조라고 해서 예외적인 게 있는데 그것까지 오늘 배우시면 조금 이제 포화 상태가 될 거니까 그건 잠깐 뺐습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기회 되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어떤간에 관계대명사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가 올 수밖에 없구나. 그죠? 그래서 확인하시면 and e가 뭐다? 후로 바뀌니까 is라는 동사 왔죠?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소유격이 좀 중요한데 우리가 소유격이 나왔을 때는 첫 번째는 뭐다? 뒤에 일단 무조건 명사가 있어야 된다. 이거 한 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되는 게 이거 보셔야 됩니다. 구조를 보시고 뭐다? 또 어순 보셔야 되거든요. 보세요.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어나 목적어나 뭐가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불완전하잖아요. 근데 whose라는 소유격이 들어가 버리면 my라는 애만 들고 들어가 버려요. 그럼 my라는 소유격을 혼자서 주어나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수식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my가 없어지더라도 문장 구조는 어떻다? 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관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데 소유격이 왔을 때는 뭐다? 구조상으로 뭐다? 뒷문장은 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완벽한 문장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사 앞에는 어라든지 더라든지 소유격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걔네들이 없잖아. 없으니까 완벽한 문장은 아니지만 구조상으로 완벽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어순을 보는데 일단은 무조건 뒤에 명사가 옵니다. 그래서 어순이 몇 가지 만들어지냐면 두 가지 만들어지는데 명사 동사나 명사 주어 동사가 돼요. 명사 동사가 됐을 때는 그 명사는 뒷문장의 주어 역할이고요. 명사 주어 동사일 때는 이 명사는 목적어 역할입니다. 자, 예문 한번 보세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지금 and is가 지금 whose가 됐죠. 뒤에 주어랑 다 살아있죠. 완전한 문장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whose 다음에 지금 명사가 오고 동사가 오니까 이 명사는 뭐다? 뒷문장이 주어 역할을 하네.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and is를 바꾸면 whose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it가 지금 whose가 되면서 그 뒤에 있는 스토리랑 의미상 강하게 결합돼 있잖아요. 배신 안 하고 얘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whose로 바뀌면서 뭐라 스토리를 앞에 끌고 갔죠. 되시나요? 그래서 명사 주어 동사가 되니까 이 명사는 뭐다? 뒷문장의 목적어 역할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정리할게요. whose가 나왔을 때 앞으로 포인트는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되는 건 뒤에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는 겁니다. 뒤에 명사가 없거나 플러스 명사나 더 플러스 명사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whose는 답이 안 됩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뒤에 구조상으로 whose는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whose는 어순이 두 가지인데 명사 동사나 명사 주어 동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whose 정리하십시오. 신희 씨가 일단 제가 좀 꺼달라고 요청할게요. 혹시 추우면은 그냥 붙어 앉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자, 그다음 보세요. 자, 이번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보시면 자, which I but에서 타동사의 목적어 없잖아요. 그다음에 자, which I live in이 그러니까 자동사에서 전치사의 목적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를 쪼개면 어떻게 된다? 주어 플러스 타동사가 되든지 주어 플러스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되든지 얘가 없으면 당연히 틀린 문장이 되겠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맞나요? 근데 또 보셔야 되는 게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문장 구조를 보실 때 어떤 명사 다음에 그냥 난데없이 주어 동사 튀어나옵니다. 그럼 얘는 거의 99.9% 뭐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뒤에는 당연히 뭐다? 목적어 빠져 있겠죠? 되시나요? 그럼 이 동사는 타동사거나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거나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명사 주어 동사가 오면 그냥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구나 이렇게 꾸며주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문법 풀 때 구조를 또 보셔야 되거든요. 되셨나요? 네, 적으시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필기하시고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